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또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돈을 모으는 사람과 늘 통장 잔고가 0원인 사람의 극명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어째서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차곡차곡 늘려가는 반면 또 다른 분은 계속해서 빚만 늘어가는 걸까요? 이 결정적인 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죠. 나는 왜 돈만 생기면 귀신같이 사라지는 걸까요? 정말 아끼고 아껴도 왜 남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의 원인을 돈이 적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분석해본 결과 진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지점에서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의 통찰을 빌려와 볼까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은 가진 것이 적은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은 상태다. 이 말은 돈을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면의 기준과 욕망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요. 어떤 욕망에 이끌려 돈을 쓰는지 들여다보면 돈을 모으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돈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내면, 즉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심리학에서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연 만족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해 즉각적인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연 만족 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돈을 아껴서 나중에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소비를 미루는 거죠. 반대로 늘 통장 잔고가 0원인 분들을 보면 순간의 기쁨과 만족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사 마시는 비싼 커피 한 잔,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주저없이 부르는 택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결제하는 소액의 물건들.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제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왜 돈이 없을까? 라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소비가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면서 엄청난 지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말이죠. 순간의 기쁨을 좇는 습관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결국 소비는 습관을 넘어선 중독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보다 돈이 자동으로 모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고 유혹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로 돈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예 돈이 쓰이기 전에 저축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도록 설정해 보세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1030% 혹은 목표로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 계좌나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체 날짜를 정해두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듯이 저축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둘째, 체크카드 대신 현금 지출 기록 앱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카드 사용은 편리하지만 돈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매번 확인하기는 귀찮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돈은 다 어디로 갔지? 라는 질문만 남게 되죠. 이럴 때는 현금을 직접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이 나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파악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 전 이건 진짜 필요한가? 3초 멈춤법을 적용해 보세요. 무언가를 구매하기 직전에 딱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내가 아껴서 모을 돈의 가치보다 큰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짧은 3초의 멈춤이 충동 구매를 막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몇 가지 지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고정 지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달 평균 얼마나 돈을 쓰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월세, 통신비, 보험료 등을 정확히 알고 변동 지출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은 어떤 항목에서 많이 나가는지 파악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 앱이나 엑셀 파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트리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를 충동 구매로 이끄는 소비 트리거들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쇼핑 앱 알림을 꺼두거나 아예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게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과소비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피하는 등 스스로를 소비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액 저축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커피값 아껴서 부자 되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점심값에서 조금이라도 아낀 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저축 통장으로 이체해 보세요.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돈들이 모여 큰 목돈을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적인 자율성을 선택해요. 이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돈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돈을 모으는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면서도 순간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뒷전으로 미루는 거죠. 이런 심리적 역설은 결국 돈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돈을 지배하느냐, 돈에 지배당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을 모으는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습관과 철학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소비의 쾌락을 쫓아 통장 잔고를 비울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자산을 늘려갈 것인가요? 이 결정은 결국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 돈에 지배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돈을 다루는 습관과 철학을 점검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큰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